반갑습니다. 어린이날은 즐겁게 잘 지냈지요? 우리 성포중학교 3학년 어린이들. 네, 이제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단원이 모두 완료가 됐고, 오늘은 단원 마무리를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0쪽을 보면 대단원 마무리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등교 계약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오면 온라인 하던 것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곧 중간고사 시험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 보면 좋겠고,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간단히 한번 오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앞에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잘 복습해서 시험을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 함께 볼 건데, 이 단원에서 이제 배운 내용은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이제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화학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리 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물리 변화는 단순한 변화죠. 그래서 그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 겉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것은 물리 변화가 되겠죠.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분자들이, 원래 가까이 있던 물 분자들이 이렇게 수증기가 되면서 멀리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가까이 있던 게 멀어졌다. 이런 이제 분자들의 배열만 달라졌지, 그 분자의 내부 구조,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은 변하지 않은 것이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학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죠. 예, 물 분자였던 게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 이렇게 다른 종류의 분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개수나 종류가 변하지 않죠. 물 분자에 있었던 원자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분리되어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이렇게, 네, 분자를 이루고 있던 원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난 게 화학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성질이 바뀐다든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과정이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이 화학 변화를 우리가 반응식으로 나타내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 H2O가 물인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H2O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H2 플러스 O2가 2H2O가 되는데, 이때 원자의 개수,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재료가 변한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가 다 일치하도록 앞에 개수를 붙여주죠. 개수를 2, 여기도 2를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개수를 붙여줘서, 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네. 네, 개수를 붙여줘서, 네, 개수를 붙여줘서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 개수는 뭘 뜻하느냐면 곧, 네, 분자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분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분자 수비와 같은 것은 개수비가 되겠죠. 숫자가 2대 1대 2. 이거는, 네,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개수. 자, 이 개수비는 곧, 네, 분자 수의 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영상을 잘 보고 확실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네,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몇 가지 법칙이 있었죠.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인데, 첫 번째로 배운 게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 네, 반응 전에 있었던 물질, 반응 전에, 네,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각각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질량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소할 때 보면 강철 솜을 태우게 되면, 네, 연소시키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되는데, 이 산화철은 원래의 강철 솜보다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죠. 자, 여기 강철소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무게에 같이 포함되지 않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었어요.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강철소음과 결합하면서 네, 질량이 더 증가한 거고, 그 이전에 강철소음과 반응한 전체 산소의 질량까지 다 더하면 네, 반응 후에 네, 산화철의 질량과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게 닫힌 용기, 이 안에 산소가 들어 있었고, 그 산소가 이가 결합해서 이 왔다 갔다 공기가 드나들지 않도록 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같다. 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은,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죠. 네,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법칙이 두 번째는 보면, 질량비가 일정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죠. 일정 성분비 법칙. 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구리 4g과 산소 1g이 반응해서 산화구리 5g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소는 그대로 1만 있는데 구리를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산화구리가 더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10g에 산소 1g밖에 없으면 네, 산소 1g하고는 구리 4g밖에 결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4g만 1g과 반응하고 더 많이 남는 구리는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냥 구리인 상태로 그대로 있고 4g의 구리만 산소하고 결합해서 5g을 만든다. 네, 구리는 그대로인데 산소의 양이 더 많을 때도 마찬가지죠. 구리는 4g인데 산소는 10g이든 100g이든 상관없이 1g만 4g하고 결합하겠죠. 자, 구리가 4g이 아니라 8g이라면, 구리 8g 있다면 산소는 2g과 반응하게 될 거예요. 자, 물론 2g이 안 된다면, 2g보다 모자란다면 구리도 8g이 다 반응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2g 이상이 있을 때 8g의 구리와 산소 2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는 10g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는 것이 이 질량비가 수소와 산소도 1대8로 결합을 하고 구리와 산소는 4대1로 결합하고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4대1대 5죠. 이거 4와 1을 더하는 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1과 4를 더하면 5가 되고 1과 8을 더하면 9가 되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같다. 이거는 앞에서 나온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운 게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인데, 기체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칙이죠. 자,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물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자, 앞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1대8대 9의 비율로 질량비가 1대8대 9, 1g, 8g이 만나서 9g이 생성된다. 그런 내용인데, 자, 기체의 부피비는 이제 질량이 아니라 부피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죠. 부피비는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소가 2, 산소가 1, 네, 그 다음에 수증기가 2. 자, 2대 1대 2의 비율로 네,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2리터하고 산소 1리터가 반응을 해서 물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증기 2리터, 물이 아니라 수증기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이때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분자수의 비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분자수가 이게 두 개,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수증기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분자의 개수의 비가 2대 1대 2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모든 기체는 그 기체가 등치가 큰 기체든 뭐 질량이 큰 기체든 작은 기체든 어떤 종류의 기체든지 아무 상관없이 분자의 개수만큼 그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칸만큼의 공간, 얘는 한 칸만큼의 공간, 얘도 두 칸만큼의 공간. 네, 그래서 기체는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부피가 정해진다.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곧 그 반응하는 반응 전 반응 후에 기체들의 부피 비가 된다는 것이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습니다.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되는 것도 뭐 이게 1대 1대 2가 되겠죠. 이 비율은 우리가 앞에 개수를 붙여보면 이 개수가 곧 분자수의 비고 분자수의 비가 곧 기체들의 부피비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